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각종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에 불어오는 훈풍이 3개월가량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시장 대응 종목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실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어제나 그저께나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다 그래서 움직일 거였다면 벌써 우리나라 시장은 3,500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4,000을 아마 내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일부러 꾹꾹 누르는 시장인데 빠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버티기예요. 버티기.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금 시장에서 만만하거나 좋을 만한 종목들은 업종군들이 어디냐 공개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했고 제가 계속 3월 달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 달 내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못 알아듣겠다 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IT 부품주는 무조건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로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IT 부품주는 무조건 픽스를 시켜놓으세요. 포트에. 그리고 그다음 건설주들이 뒤늦게 들어왔지만 경기 민감주 쪽에서 지금 조선주 움직였죠. 철강주 움직였죠. 그럼 그다음은 당연히 건설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자리도 좋고요. 건설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 다음에서 뭐가 움직이냐? 바로 소비주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 소비주, IT 부품주 세 가지의 섹터만 가지고 있어도 증권주 안 불어올 거고요. 은행주 안 불어올 거고 2차 전지 저쪽 애들 안 불어올 거고 뭐 등등등등 뭐 해운주 안 불어올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급등해 있는 해운주가 부럽겠지만 많이 올라가면 또 조정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만만한 섹터,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바닥권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지금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왜 올라간다고 계속 기사가 나와요? 제가 3월 달에도 얘기했잖아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그 확진자가 확 줄어들 거다.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소비가 진전이 될 거고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걸로 아마 나중에 기사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기사를 보면 지금 미국 시장 올라가는 것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V자 급등에 따른 그 경기가 이제 V자 급등을 할 건데 그 초기 지금 단계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좋은 얘기들 지금 막 쏟아붓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영국에서는 이제 축구 경기라든지 이제 마스크 이런 것도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영화 관람이라든지 축구 경기도 이제 그 백신 요건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증명서로 인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접종자 그 숫자가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 결국은 경기 회복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 코로나 확진자들은 주사를 안 맞힌 나라에서는 지금 뭐 증가가 된다 이런 얘기로 겁을 주지만 이미 경제 대국 미국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 자체적으로 뭐 시노팩이라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이제 백신으로 해갖고 열심히 맞추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시장도 어차피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서 회복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들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소비주들, 건설주들, 그다음에 철강주들 이런 경기 민감주를 포함을 해서 IT 부품주도 당연히 우상방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그쪽을 가지고 배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구 멸망과 경기가 완전 박살난다 이런 쪽으로 배팅하지 마시고 지구 멸망을 가지 않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배팅하는 게 훨씬 더 희망적이고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좋을 쪽으로 생각할 거면 뭐 코로나가 지금 치료제가 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주식하면 안 되죠. 주식을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시장에 들어오지 말아야죠. 앞으로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처럼 긍정적으로 이 시장은 회복이 될 것이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소비도 회복이 되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 우상향 쪽으로 저는 4,000일 넘어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증권사에서도 오늘 연말까지 뭐 3,500을 본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3,500이면 이전 고점 자리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이전 고점 자리가 3,266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일단 돌파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돌파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IT 부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전에 또 고점 라인을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 빠져 있는 것들 봐보세요. 한번 쭉 빠져 있는 것들 봐보면 예를 들어 지금 ICD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죠.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수가 앞으로 3,500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3,200만 돌파를 해도 여기를 돌파하겠다는 얘기예요, 종목들이. 여기를 이렇게 돌파한다는 얘기는 이렇게만 올라가도 얘는 16%밖에 안 올라가네. 이렇게 종목들 돌파해도 16%밖에 안 되지만 다른 종목들은 40%, 50% 나오는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나쁠 게 없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냐? 답답해서. 그렇죠?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주질 않아요. 종목들이 여러분들 생각만큼 빨리빨리 움직여주진 않고 종목들이 가다가 밀리다가 그러는데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잘 갑니다. 어제도 한미반도체 잘 가고 있고 오늘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내일에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서 관련 종목들 뭐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향방이 좀 결정이 되겠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서 IT 부품주의 흐름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 쇼티지 부족 현상에 따른 계속 그 슈퍼사이클 1년, 2년 계속된다라는 얘기 그걸 맞춰가지고 실적들은 다 좋아질 겁니다. 계속 좋아질 거예요. 1분기 실적 좋아질 거고 2분기는 더 좋아질 거고 3분기는 더 좋아질 겁니다. IT 부품들이 다 그래요. 4분기 말해 뭐합니까? 내년까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내년까지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안전해서 주도주로는 IT 부품주, 장비주, 부품주 이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외에서의 이제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쪽은 지금에선 잘 보질 않아요. 2차 전지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1년이 뭐예요? 2년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한 20-30% 정도 떨어지면 그러면은 매매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에선 그쪽이 좀 부담이 되고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았던 OLED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건설주, 소비주, 그다음에 IT 부품주 이쪽 위주로 해서 천천히 가셔야 돼요. 마음이 급하면 여러분들이 집니다. 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벌써 종목을 하나 잡아놓고 벌써 30%, 50% 먹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10% 먹었으면 좋겠는데 종목은 어떻게 해요? 현실은 0.5% 움직였다가 0.3% 빠지고 0.2% 올라갔다가 1% 빠지고 계속 박스권으로 종목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죠. 근데 갈 때가 되면 얘네들이 5% 가고 3% 가고 10% 가고 그렇게 해서 10%, 15% 또 올라가고 그래서 참아야 돼요. 지금은 지수가 급락이 없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놓고 바닥 종목이고 그게 믿을 만한 종목이라면 실적이든 수급이든 그렇죠? 차트가 바닥에 있으면서 정배열 패턴이든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폐역 종목도 정배열 패턴에서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좀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패턴적으로 정배열 쪽에 위치해 있는 목표치가 큰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면 조금 더디더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4월장에서 버티기 전략 세워보자고 하셨고요. IT 부품주, 건설주, 소비주 위주로 공략해볼 만한 업종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1.6% 소폭의 수익 내고 있고요. 매수가에 미도달한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원익홀딩스 한 번 더 올라왔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63.6%입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떤 건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올라와 있네요. N자형 패턴을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건설주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을 가지고 나왔는데 조만간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N자형 패턴이고 시가총액도 작지도 않아요. 그렇죠? 1조 9천억짜리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건설주들, 건설 대형주들을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서는 삼성물산 제일 만만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었고 그 이후에서 지금 건설주 한 차례 잠깐 조정을 받다가 다시 돌파가 되는 흐름. 저는 이제 철강주도 작년에 제가 철강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철강주들 좋을 거다. 철강주들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갈 거다. 포스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그다음에 세아베스트까지 이런 쪽들이 이제 갈 거다. 그래서 풍산도 중간에 한번 얘기했었네요. 풍산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철강주들을 작년에서 바닥에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들이었는데 많이 갔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따가 AS를 좀 드릴 거지만 155%가 갔습니다. 1년 지나니까 155%가 갔어요.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이 비슷한 게 지금은 건설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건설주 섹터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보궐이 끝나더라도 이제 4월 7일 날 끝나죠. 그게 끝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건설 경기를 돈을 밀어 넣으면 어쨌든 경기가 회복이 되는 인프라 관련주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건설주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경기 부양책 내지는 그 인프라 구축 얘기가 나올 때에서도 뭐 교량이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이런 것도 뭐 건설을 한다라는 얘기들 나와준 것처럼 우리나라 건설주들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왜냐면 주가가 바닥에 있거든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바닥에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바닥에 있어요. 철강주들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그거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원익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표적 종목이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어제 매수 가격을 7,150원에 드렸었는데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싸게만 사면 되는 거였는데 하도 가격이 안 들어와서 공략을 했더니 지금 밀려버렸죠. 근데 밀린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지금 시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뻗어가는 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도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목표치가 여기까지가 목표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왜냐면 지금 다른 애들은 다 갔어요. 원익 IPS도 원익 큐브도 원익 QNC도 이미 신고점을 돌파한 자리라서 이 정도까지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목표치는 179%지만 179%에서 딸랑 빼가지고 5%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79%에서 5% 먹고 114%를 안 먹으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3에서 5%는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요거는 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 전저점 자리 61선, 21선 라인이 깨지질 않아요. 여기는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지하고 다시 돌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눌릴 때도 있고 그냥 갈 때도 있는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3,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나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얘도 보면 작년에 3월 달, 4월 달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얘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올라가고 조정받았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15%, 20%씩 여기서도 22% 조정받고 그래서 15%에서 20%는 중간중간에 다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로 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원익홀딩스도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세게 들어온다 치면은 이 자리라 친다라 그러면 뭐 이쪽으로 해서 13%, 14% 조정받을 수는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표치가 큰 종목들을 공략을 지금 해야 돼요.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표치가 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실리콘웍스는 사야 되는 거냐? 단타꾼들만 사는 거고요. 이거 결국은 10만 원을 가든 12만 원을 가든 15만 원을 가든 15만 원 가면 여기서 거의 70%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15만 원을 가도 결과적으로는 3년 뒤, 4년 뒤에는 얘는 다시 3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을 거예요. 뻔합니다.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 한번 실전 매매 정수에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3년 뒤, 4년 뒤. 그래서 나중에 3년 뒤, 4년 뒤에 보면 얘는 3만 원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만 원을 갈 종목이에요. 원래 주식이 그래요.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데 지금은 오랜만에 올라타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가 지금 호황기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된다? 바닥에서. 얘가 15만 원 간다고 해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초보자들은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닥 종목들. 그래서 어제처럼 원희홀딩스라든지 뭐 ICD라든지 이런 종목들 바닥에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해서 그래서 뭐 AP 시스템도 그랬을 것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가져가야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꽤 많이 갔을걸요. 이것도 이때 당시에서 지금 대충 한 180%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내일 한번 몇 프로 수익 났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뭐 170%, 18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주식이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1년 정도 지나면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반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애들도 있는데 바닥에서 건드리게 되면은 시장이 지수가 1000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바닥에 샀는데 그게 더 밑으로 계속 땅굴을 파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갔지. 대신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게 바닥주의 특징이라는 거. 어쨌든 이 원희홀딩스도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어제에서 밀렸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만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갈 때가 되면 가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가격이 안 돌아가고 들어왔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 들어가고 올라가다 들어가다가 어제는 좀 가격을 좀 올렸죠. 올렸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원익 그룹주들 다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급등 명중했던 거 3월 달에 급등했던 종목들 은근슬쩍 종목들이 3%를 달성을 한 종목들이 꽤 나왔는데요. 자 넷마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매수 가격은 123,500원에 들었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6.5%가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3% 이상 달성이 됐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죠. 시가총액도 작은 것도 아닙니다. 11조짜리 종목이고 잡주 아니고요. 그렇죠? 잡주도 아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2대 주주 1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총 11조짜리 종목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은 알아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바닥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급락했을 때에서 20% 급락하는 일은 지금 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대형주를 들어갔는데 뭐 기껏해야 뭐 10% 안쪽에서 눌렸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는. 최근에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랬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확 빠져가지고 밀렸지만 알아서 올라오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밀려도 그때 다시 밀려도 뭐 3% 4% 밀리지 않았습니다. 작게 밀렸다가 다시 들어주면서 지금 수익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이것도 아마 2.8% 정도 수익률인데 지금 넣으려다가 3%가 달성이 안 돼서 안 넣었는데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들의 특징들은 급락이 없다라는 거. 시장이 그러니까 대형주를 폭락시키려면 시장을 폭락을 시켜야 돼요. 대형주를 급락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지수부터 폭락시켜야죠. 이렇게 쿵쿵 빠져가지고 지수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형주들이 20% 빠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형주도 20% 빠지면 개별주들은 이미 전부 다 하한가를 가지고 그렇죠? 연속 하한가를 계속 내리박아야 대형주들은 거기에 절반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한 60% 빠지면 대형주는 한 3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서 그만큼 대형주들은 안전하다. 또 반등줄 때에서도 대형주들은 상장 폐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11조짜리 어떻게 상장 폐지 시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상장 폐지 위험도 없지는 않아요. 뭐 신라젠도 이제 상장 폐지된 거 보면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얘기는 버티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6.5%인데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어차피 천천히 끌고 뭐 한미반도체처럼 넷마블 들어가 갖고 한미반도체처럼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 가지고 뭐 30% 4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종목은 금액이 큰 사람들이 천천히 끌고 가면서 14만 원, 4만 5천 원 요 돈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종목은 이제 ICD인데 이 ICD는 최근에도 말씀을 최근이 아니군요. 이거 3월 18일 날
3월 18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3.4% 지금 수익 달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렸어도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얘는 지금 양음양 패턴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아마 다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하나도 안 팔고 냅두는 것은 또 빠질 때 또 이거 팔 걸 후회를 남겨놓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원익홀딩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제도 추천에 들어갔지만 3월 25일 날에 이미 6,600원에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면 여기 6,600원에 3월 25일 날 이쯤인데 이때 추천했었던 이유도 목표치가 컸고 원익그룹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수익률은 지금 9.7%가 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산 사람들 기준으로 물리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 먼저 팔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살 수 있는 자리다. 아니면 저쪽에 원익 QNC 이 자회사예요. 전고점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신고가권이죠. 원익 QNC, 원익 IPS 신고가. 원익 IPS 신고가 전고점이 돌파를 했고 그래서 다 돌파를 했으니까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월 11일 날에 네페스도 수익률 달성 됐습니다. 네페스도 은근슬쩍 수익률이 많이 나왔어요. 12.4%. 3월 11일 날 드렸습니다. 3월 11일 날 드리고 나서 37,150원에 드렸는데 12.4% 수익률 달성이 됐는데 이쯤 올라오면 이제 여기서 저항으로 걸릴 때쯤 됐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 더 올라가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절반 이상은 팔았었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화전자 이게 좀 많이 움직였는데 자 자화전자가 N자 목표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남기는 했지만 수익률이 26.8%를 줬어요. 매수 가격은 15,700원. 3월 12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고 3월 12일이니까 요즘 되겠네. 그렇죠? 요날 여러분들 드리고 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의 좋은 특징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줄 때 수익률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26.8% 수익인데 많이 줬으니까 이거는 많이 팔고 신나게 팔고 쬐끔 남겨놓는 거는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종목이 바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건설주를 설명할 때에서 현대제철인데요. 자 현대제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작년 4월 13일 날에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작년 4월 13일 날이면은 여기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인데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건설주들도 요 자리는 아니에요. 건설주들이 대략 한 지금 이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자 눈으로 잘 보세요. 이제 요거 얘기로 하고 나서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을 얘기를 할 거니까 현대제철이 주가가 쭉 빠졌죠. 1, 2, 3, 4, 5, 6, 7, 8, 9 거의 10년 동안 빠졌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올라가기 전에 무슨 모양이 나왔냐면 한번 들어주고 빠지면서 약간 박스권 비슷하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박스권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좀 지저분하죠. 어쨌든 바닥권역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걸 이제 그 정배열로 돌리기 전에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이평선들을 모으면서 이제 돌려 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폐옥 종목인 HDC 현대산업개발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가격은 3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지수가 강해서 29,800원 지금 가격에서 공략 29,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차트를 보면 쭉 빠져 있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근데 이거 현대건설을 같이 봐야 돼요. 현대건설을 보면 현대건설과 지금 차트 바꾼 거거든요. 똑같이 생겼죠. 현대건설과 다시 HDC 현대산업개발 완전 쌍둥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똑같이 생겼죠. 건설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현대건설 차트를 돌려서 길게 보면 이렇게 쭉 빠져 있다. 중간에 한번 올라가긴 했지만 쭉 빠져 있다가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돌릴 때 박스권 비슷하게 내지는 이평선들을 잘 보세요. 61선과 21선을 여기서 돌리죠.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돌리고 있죠. 정배열 초입 국면. 자, 현대제철로 갑니다. 현대제철. 여기가 바로 그 자리였던 거예요. 여기서. 61선, 21선을 돌리면서 거기서 박스권을 돌리는 자리. 그래서 지금은 건설주들이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서 현대제철을 여기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몇 프로가 갔냐면 155.9%가 갔어요. 지금 1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155.9%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들로 지금 오랜만에 돈이 들어가서 건설주들이 그러면 1년, 2년 움직이다 말 거냐? 아닙니다. 지금 건설주들, 아니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로 지금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 지금 도래한 겁니다. 도래한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사이클이 있고 그래서 10년 주기의 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이번에 바닥을 치면 못해도 2년, 3년은 그러니까 중간에 안 빠지진 않죠. 상승장에서도 중간에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삼성전자 봐보세요. 삼성전자가 중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중간에만 빠져요. 중간에 빠졌다가 올라가고 하면서 지금까지 저 가격을 준 건데 현대제철도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이거. 현대건설. 아니,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계속 올라갈 건데 이런 식으로 현대제철이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이거 작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130%, 150% 올라가듯이 제가 볼 때는 건설주들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 우상향을 돌파를 하면 갈 것 같은데 먼저는 대우건설이 돌파가 됐고요. 대우건설이 지금 최근에 여기에 돌파가 됐고 주가를 이걸 길게 이렇게 봐야 돼요. 길게 보면 대우건설도 바닥에서 움직이죠. 경기 회복되면 지금 앞으로 그 대선 주자들이 누가 되든 간에 다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다 담고 있죠. 공약에. 그리고 재보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얘기 나오면 다 재건축 얘기는 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 부분에서 지금 수주잔고량들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는 부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잘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죠. 그렇죠? 이미 10년 전서부터 이름을 많이 날렸으니까. 그래서 해외 수주 부분들도 잘 들어와 주고 있고 국내 건설사들도 재건축이라는 부분에 맞춰서 오랜만에 거의 10년 동안에 이제 주가들이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겁니다. 건설주들도.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서 서브프라임 맞기 전까지 건설주들이 잘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서 거의 뭐 치킨 게임도 있었고 완전히 그냥 다 완전히 그냥 뭉개졌다가 이제 건설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는 세계 경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대우건설도 움직일 거고 현대건설도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현대제철이 움직이기 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딱 요 모양에서 현대제철들을 계속 좋게 얘기했던 거고 최바닥에 있을 때 현대제철 그러니까 현대제철을 추천했을 때서는 지금의 현대건설의 요 모양이었거든요. 요 모양. 여기에 수천했던 거고 여기서도 좋은 거다 아마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현대제철이 계속 가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여기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이거 넘어갈 것 같다, 계속 갈 것 같다, 철강주도 계속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주들도 제가 설명은 현대건설로 드리지만 예나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바닥에서 건설주들, 그러니까 대형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형주들 이쪽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건설주들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왜?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먹을 목표치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의 매수적인 수급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정배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도 시켜드린 거. 이렇게 바닥에서 돌리는 정배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목표치가 큰 종목들. 그래서 목표치가 바닥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봉으로 보면 돼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에서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대우건설, 뭐 GS건설 마찬가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지. 자, GS건설도 완전 바닥이죠. 근데 지금 LG화학은 제가 작년에 제일 좋아했던 종목이지만 지금은 잘 안 보는 이유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이 아니고 많이 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 이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이제는 챙겨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건설주 잘 보자. 그래서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건설주에 주목해보자는 의미로 HDC 현대산업개발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29,8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자화전자요? 자화전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6,000원에 20%요. 16,000원에 20%. 20%. 제가 이거 15,000 얼마였더라? 15,700원. 그러니까 300원 정도 비싸게 사셨네요. 그 전문가님 그거 하고 내가 이태린 거 이따 사서. 그러니까 좋아 보이셔서 사신 거죠, 그렇죠? 예. 그때도 괜찮았던 이유가 올라갈 목표치가 컸기 때문에 그걸 보이셨어요? 그냥 제 말 네. 믿고 사신 거예요, 그냥? 예. 아, 그러셨어요? 근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그 가격도 사실은 나쁜 가격이 아니었던 게, 그러니까 16,000원대도 나쁜 가격이 아니었던 게, 자, 16,000원대로 돌리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자, 차트가 이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차트가 왜 이쁘냐? 지금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첫 양봉이 지금 이때 바닥에 있었지만 5일선을 돌파하면서 반등 주겠다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6,000원에 사신 거는 못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알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5일선 돌파와 저렇게 양봉이 하나 받쳤는데 거래가 저렇게 실리면,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에서 꼬마 아이가 손을 딱 들면 무슨 뜻이에요?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가겠다는 뜻이죠. 지나간다는. 그렇죠. 나는 건너갈 거야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네. 주식 똑같아요. 얘도 지금 횡단보도 앞에서 나 지금 올라갈 거야라고 손 든 거예요, 얘가. 빨간색으로. 네. 쉽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겠다라고 표시를 한 건데 봤더니 고점에서 40%가 넘게 빠졌네. 그러면은 얘는 여기 바닥에서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은 반등을 주는 종목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켜드렸고, 자, 한 차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참으신 건데 참으니까 더 올라가죠. 예. 그렇죠. 그때에서 팔았었어도 괜찮은 수익이었는데 참으니까 8%가 더 올라왔네. 맞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6,000원대 사시는 데에서도 이전에 12%에서 팔 거를 지금 팔면은 대충 한 23% 정도? 네. 그렇죠. 23% 정도 수익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예. 네, 왜냐하면 얘가 더 갈 수는 있는데 더 가면 그 다음 자리 걸리는 자리 22,000원에서 24,000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저항으로 걸리고 바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휴캠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쟤네들이 들고 있는 애들이 팔아버리면. 휴캠스도 이때 올라올 때 제가 팔라 그랬죠. 네.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때 6%인가 9%인가 올라가고 이거 팔아야 된다.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들 중에서도 지금 전화 주신 분 말고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걸 팔아주면 뭐가 좋으냐? 여러분들이 팔면 세력들이 못 팔고 못 도망가요.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25,000원 갈 겁니다.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파느냐? 세력들이 팔고 도망가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좋잖아. 그렇죠? 턱 빠져버리면서 쟤네들이 못 팔게 걔네들을 묶어두려면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은 팔아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 팔면 그 물량은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갈 겁니다. 네. 자, 아셨죠?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한번 팔아주시고 나머지만 조금 더 가져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얘가 더 가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녹십사 세일이고요. 녹십자 셀 49,500원에 26%요. 9,500원에 26%요. 49,500원에 알겠습니다. 26%. 자, 26%시고 자, 이거 제약주들 약세를 보인 지 꽤 됐는데 이거 사신 지는 한 몇 월 달에 사신 건가요? 2월 달에 사신 건가요? 1월 달에요. 1월 달에 제가 녹십자셀을 11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얘가.
11월 달에 제약주들이 이제 그때 좋을 때, 제약주들이 작년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약주들이 좋아서 녹십세를 바닥에 추천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이게 60%인가를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얘가. 한 60% 정도를 올린 종목인데 저는 60% 올라가기 전에 이미 벌써 30% 올라갈 때 많이 매도를 다 매도 처리를 하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이유는 제약주들이 꺾일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꺾이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 꺾이는 흐름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주들이 바닥을 치려면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돼요. 그래서 매수 가격 49,500원까지 올라오려면 올 겨울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셨죠? 추가 매수는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올 겨울까지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아직 올 겨울 되려면은 지금 이제 여름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찬바람 불려면 아직 7개월 더 남았거든요. 7개월 내내 쪼그라들어서 빠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할 돈이 있으면요. 건설주를 사든가 소비주를 사든가 아니면 IT 부품주를 사든가. 근데 저는 IT 부품주가 제일 빠를 것 같기는 한데 원래 가벼우니까. 근데 지금 느긋하게 묻어갈 수 있는 종목은 소비주가 괜찮아요. 건설주나. 혹시 이게 공매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공매도예요. 공매도에 어디가? 녹십사 이게. 녹십자가? 예.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들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공매도가 막상 왜냐면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빠질 거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대로 시장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매도가 얘기가 나와도 당장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개인들이 안심할 타이밍에서 공매도로 확 빼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총알이 많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그 총알을 갖다가 공매도를 만약에 기관에서 만약에 공매도를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싸워줄 수도 있어요. 매수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공매도가 무서우면은 이거를 지금 이취해서 일단은 전저점 자리 여기 37,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만 안 되고.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 테스트.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5,500원에 5%입니다. 25,500원의 비중은 5%시고,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반등 나오겠네요. 반등 나오는 중이고, 얘도 다른 IT 부품주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빠질 만큼 빠지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중바닥형.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는데, 자화전자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지금 대부분 IT 부품주들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26,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가능하고 일단은 수익권으로 돌게 되면 다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하신데 이중바닥형 만들기 전이나 아니면 여기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를 추가 매수 못한 건 조금 아쉽지만 지금도 추가 매수는 가능은 하다. 일단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서 IT 부품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살피는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돈은 조금 남겨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전저점 자리가 큰 박스권에 요 큰 박스권에 지금 저점 자리니까 2만 원짜리는 2만 800원짜리는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는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건설주인 HDC 현대산업개발 만나봤는데요. 현재 1% 조금 넘게 오르면서 29,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면요. 코스피가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수급은 오늘 외국인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 코스닥은 개인이 사주고 있지만 하락 전환한 뒤에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경 상승 반등을 시도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다는 속보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가지면 안 된다.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라 간 것과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별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걔네들 사상 최고치 가라고 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폭락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따라는 갈 겁니다. 따라는 가는데 급격하게 막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막 쟤네들이 막 그 신고가를 가고 무슨 뭐가 가고 뭐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가 갑자기 막 20% 급등을 하고 이거는 이런 시장은 뭐 10년 전에 있던 시장인 거고요. 그렇죠? 10년 전 혹은 뭐 5년 전 혹은 2년 전에 있었던 시장인 거고 지금 시장은 꾹꾹 누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움직이다가 밀리는구나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정을 하세요. 종목들도 마찬가지 퐁당퐁당. 오늘은 건설주가 움직이면 내일은 건설주가 빠지겠지. 오늘 빠졌던 조선주는 내일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종목,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거에 여러분들이 습관화돼 있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들, 그러니까 세력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길들여요. 시장은 못 가. 박스권이야. 내지는 뭐 시장은 안 가. 지겨워. 이거를 계속 쇠뇌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 쇠뇌되면 오늘도 시장은 안 가겠지. 갭상승을 주고 밀릴 거야. 그럼 단타꾼들만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쇠뇌가 되면 그거를 갑자기 얘네들이 거꾸로 잡습니다. 뭘 거꾸로 잡는 얘기는 갑자기 급등을 시키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조건 반사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길들여 놓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해봤자 또 빠질 거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계속 혹은 아침에 주면 더 이상 못 가고 밀리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길들이는 건데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철들어가지고 지수를 위로 확 당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을 대하는 자세는 급등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은 못 버팁니다. 왜냐면 당장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도 건설주들 밀리죠? 마음이 급하면 벌써 밀리는 것 때문에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손실이네. 이거 손절해야지. 부터 생각부터 합니다. 그게 아니고 버티고 목표치를 보고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화전자처럼 가는 놈이 있을 거고 네페스처럼 가는 놈이 있을 거고 넷마블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넷마블처럼 6%를 달성하는 애가 있을 거고. 근데 중간에 2% 3% 흔들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손절해버리게 되면 뇌동매매에 휩싸입니다. 결국은. 뇌동매매라는 얘기는 손절했더니 올라가 버리고 올라간 거 쫓아갔더니 또 빠지니까 손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 무서워요. 왜냐면은 은근히 깨지거든요. 그러면 은근히 깨지면 급등에 있는 건 더더욱 못 붙어요. 왜? 아니 지금 바닥에 있는 것도 들어갔는데도 깨져가지고 손절했더니 올라가 버리는데 급등에 있는 거 잘못 잡아가지고 더 손실 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한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을 잡아놓고 4월 시장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좋을 겁니다. 그렇게 딱히 나쁠 게 없어요. 코로나 시대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에서 워낙 그 모든 기업들이 실적들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그런 식으로 실적이 쪼그라들면은 기업이 나쁘다 해가지고 급락이 나오지만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왜? 그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적이 안 나왔어. 다 그렇지 뭘 하면서 서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무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서 정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나쁠 기업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묻혀가는 거예요, 같이. 기업이 좋은 것과 맞죠? 기업이 원래 좋은 애들 원래 작년에서 실적이 원래는 좋을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빠진 건데 원래 작년에서 기업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숨은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과 함께 슬슬 실적들이 나오는 애들은 이제 정상화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적자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배팅을 잘 해보시면 되는데 또 얘기하지만 소비주, 건설주,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쇼티지 상태 때문에 이미 작년 도서부터 올해 내내 계속 반도체 공장들과 장비주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이미 여기저기서 들려왔던 소식들입니다.
근데 주가는 잘 안 갔어요. 잘 안 갔고 일부 종목들만 갔던 거죠. 일부 종목들만 갔던 건데 반도체에게는 올해 하루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2023년에도 계속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급하게 뭐 지금 뭐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마음 졸일 것도 없고요. IT 부품주 계속 한번 봐보세요. 얘네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계속 하고 있는 얘기.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부담이 된다. 제가 비슷한 얘기로 제약주도 12월 15일 날에 제약주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부담이 된다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전 지금 안 봐요. 2차 전지 볼 거면 차라리 OLED 장비주 보고 말지. 바닥에 있는 것과 떠 있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 차이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자, 이번에 상담은 LG화학. 자, LG화학 질문 주셨는데요. 자, 매수 가격은 95만 원의 비중은 30%. 저는 LG화학을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는 3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도 30만 원 그리고 25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도 작년 1월 달, 2월 달 얘기였는데 그 이후에서 중간중간에 뭐 40만 원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얘기 드렸지만 그 이후에서는 추천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없어요. 기억에. 60만 원 이상에서는 추천해본 기억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이 이하 가격이 내려와야지만 저는 이 종목을 좋게 본다. 그래서 지금 가격 뭐 95만 원 쳐다도 안 보죠. 저는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고점인 상태에서 쳐다를 안 보니까 물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식을 하세요. 아예 떠 있는 것들은 쳐다를 안 보면 물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언제 사는 거냐? 좋은 종목도 언제 사는 거냐면 지수가 폭락을 할 때. 완전히 지수가 그냥 폭포수처럼 쾅쾅쾅 무너지고 옆에 있는 개별주들 하한가 두 방, 세 방 날아가고 막 그럴 때 있죠. 개인 투자자들 막 지금 막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막 대출 받았는데 그거 다 날아가고 돈 다 날아가고 아파트 다 날아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 이제 신용불량자 됐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런 종목을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LG화학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쭉 빠질 때 사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근데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수가 폭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을 싸게 사는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거를 매매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매매를 짧게 쳐야 되는데 먹을 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95만 원에 물려 있는 거는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반등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과 60만 원 지지 라인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 주면 90만 원 정도에서 손절 대응? 하여튼 90만 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지만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거를 30만 원대에서 좋게 얘기해서 추천했던 종목이라 지금 30만 원대에서 100만 원 갔어요. 이거 대형주고. 대형주 지금 200% 넘게 올라갔거든요. 200% 넘게 올라간 종목이라 하여튼 90만 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고요. 그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문자 종목이고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제가 이것도 12월 달서부터 계속 경고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많이 떠 있는 종목도 제약주들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거 봐요. 계속 빠지잖아요. 지금도 빠지고 있고. 마찬가지 반등줘도 또 빠질 겁니다. 이거 86,000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제가 LG화학 추천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더더욱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주라든지 소비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IT 부품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추가 매수도 안 되고요. 이거 갖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가지만 얘가 왜 빠지는 거냐면은 이미 제약주들이 힘이 잃었어요. 제약주들이 얘가 힘을 내려면 셀트리온들이 주도주인데 셀트리온 형제들이 폭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움직이는데 얘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올 겨울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뭐 겨울에서도 올라간다라고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겨울에서는 IT 부품주들이 더 잘 갈 것 같아요. 그럼 IT 부품주 강하게 움직이면 이런 제약주들은 또 힘이 또 빠져요. 그러니까 계속 IT 부품주 위주로 보셔야지 제약주들은 추가 매수는 위험하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서도 시장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계속 찌글찌글한데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누군가가 꾹꾹 누르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상담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죠.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